안녕하세요. 파고다 토플백서의 신라면 연구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013년 9월에 출제된 아나사지 문화입니다. 아나사지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존재했던 문명인데 이 문명에 살던 아나사지족이 흔적도 없이 모두 실종되었기에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방면으로 연구하여 실종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확실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아나사지족이 어떤 문화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제한된 실종 원인들에 대해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나사지라는 말보다 푸에블로라는 말이 더 친숙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나사지라는 말은 나바호인들의 말로 옛날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아나사지를 고대 푸에블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푸에블로라는 말 자체는 스페인어로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스페인 탐험대들이 이들의 땅에 정착하면서 이들이 사는 주택으로 밧줄을 타고 오르거나 바위를 기어 올라 이들과 접촉하면서부터 이들의 집을 푸에블로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500년경에 이르러서 미국 남서부 콜로라도와 뉴멕시코의 황량한 바위덩어리 대지와 협곡 한가운데에 최초로 고유한 특색을 지닌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초기의 거주지는 땅을 파서 풀잎으로 덮어놓은 원시적인 집에서 시작하여 점차 둥근 모양의 키바라고 불리는 반지하의 축조물로 발전하였는데 이것은 나중에 회의나 종교적 집회를 위한 지하 예배당 같은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대를 거치면서 석공 기술이 발달해 정사각형의 석조 푸에블로를 완성했습니다. 이 건물들의 주 재료는 돌과 어도비 벽돌입니다. 어도비 벽돌은 모래와 점토 그리고 물을 이용하면서 쉽게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물들의 장기와 섬유를 섞어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아나사지 주거 문화에 극적인 변화가 생겼는데 평평한 대지를 버리고 그 아래쪽의 절벽으로 주거지를 옮긴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낭떠러지의 벽에 구멍을 파고 수백 개의 방이 있는 거대한 공동 주거지를 지었습니다. 어떤 곳은 6,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거주지도 있었습니다. 이는 침실과 거실까지 겸비한 아파트의 형태로 오늘날 미국에서 고고학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콜로라도주 메사버디에 있는 벼랑의 궁전이라는 것으로 방이 200개나 됩니다. 또한 그들은 정교한 도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푸에블로를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직선 도로를 여러 개 만들어 주변의 다른 마을과 연결되게 해놓았습니다. 차코 캐년을 중심으로 거미줄같이 사방으로 뻗어나간 직선 도로가 모두 합치면 약 400마일에 이릅니다. 말이란 동물이 없었고 바퀴 자체나 마차가 발명되기 이전에 폭이 30피트나 되게 직선 도로를 계획적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조물을 짓는 데 필요한 원목이나 나무들을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부터 어떻게 이동시켰을지도 상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도로를 만들 때 산이나 언덕 같은 장애물이 있으면 이를 피해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들이 만든 도로는 계단을 만들더라도 직선을 고집하며 굽힘이 없는 직선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에 대한 이유도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정교한 문명을 이룩해놓고 1300년경 갑자기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첫 발굴단이 이 유적에 도착했을 때 옥수수 등과 같은 곡물, 가지런한 살림 도구들, 그리고 지하에서 발견한 터키석 등과 같은 보물조차 하나도 챙기지 않고 사람만 사라진 것에 대해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가설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외부 침략입니다. 몇몇 학자들은 초기에 밖으로 향한 개방형 구조의 건물이 나중에 정반대로 등을 대고 안쪽으로 향하는 구조물로 바뀐 이유를 대며 원주민이 거주지의 형태를 바꾼 이유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함이 아니겠냐는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어떠한 외부의 침입이나 전쟁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간에 걸친 가뭄입니다. 나무의 나이테를 이용해 과거 기후를 조사하는 수력연대 측정학에 의해 이 지역에서 1276년부터 1299년까지 23년에 걸친 심한 가뭄이 있었다는 것이 암시되었습니다. 그들이 경작하던 땅은 끊임없는 경작으로 점차 비옥함을 잃어갔을 것이며 이에 겹친 장기간의 가뭄으로 인해 숲과 농지가 고갈돼 사회의 생태적 기반이 취약해졌을 것입니다. 고기후 학자들은 이러한 가뭄으로 대기근이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유적지에는 머리가죽을 벗기다 생긴 두개골의 상처나
몸속에 화살촉이 있는 해골, 인육을 먹다 생긴 것으로 추정된 이빨 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흔적들로 대가뭄 시기의 마지막 무렵 그들이 극심한 식량 부족을 겪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가뭄으로 인해 한 문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냐는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강수량의 급격한 감소로 발생하는 대가뭄의 피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1930년대 미국의 극심한 가뭄과 폭풍의 대명사인 더스트볼을 예로 들어 가뭄이 인류의 생존에 얼만큼의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가뭄으로 모래폭풍이 가장 심했던 1934년에서 1940년 사이에 수백만 에이커에 달하는 대평원의 표토가 어마어마한 폭풍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가뭄으로 생긴 모래폭풍으로 오클라호마 전체 인구의 85% 이상의 사람이 살던 땅을 떠나 서부로 이주해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사태를 만든 당시에 평균 강수량이 불과 25%가 줄어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강수량 감소만으로도 경작하던 땅이 다 날아가고 모래 언덕만 남았으니 40% 이상의 강수량이 줄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나사지 유적지의 인디언들은 도저히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아나사지 족의 문화와 실종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종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명히 확인된 바가 없을 뿐더러 아직도 활발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는 만큼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